당신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미친 게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한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말이 맞나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스라이팅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이, 신뢰라 착각했던 그 조언들이 사실은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 심리 조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치밀한 심리 조작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총 6가지 핵심 포인트. 1.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44년 영화 게슬라이트에서 유래됐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아내를 조종하며 네가 미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죠. 실제로는 조명이 어두워졌지만 아내에게는 그건 내 착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자신의 현실 인식마저 부정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 기억, 감정, 사고 능력을 조작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 관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넌 왜 이렇게 유난이야? 가족 관계. 엄마가 널 이렇게 키운 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랬지? 넌 너무 배은망덕해. 직장 관계. 다 네가 실수한 건데 왜 상사한테 말했어? 내가 도와준 거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조종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주요 단계 총 4단계. 가스라이팅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의 과정입니다. 1단계 이상적인 이미지 만들기. 처음에는 당신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처럼 특별한 사람은 처음이야. 너 없이는 못 살아. 2단계에서 조종자는 신뢰와 애정을 썼습니다. 2단계 서서히 현실 왜곡. 작은 일에 대해 의심을 주입합니다. 그거 진짜 기억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피해자는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3단계 고립시키기. 그 친구, 널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만 믿어.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4단계 완전한 통제. 피해자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조종자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나 배려라는 포장지로 덮여있기에 더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3.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징후들.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 내 기억이 맞는지 스스로 헷갈린다. 상대방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찝찝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사람의 인정 없이는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무섭죠?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이런 가스라이팅 상황을 겪고 있는 분 또는 그런 의심이 드는 관계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익명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가스라이팅. 사례 1. 연인간 가스라이팅. 지연가명은 2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넌 진짜 못생겼어. 나 아니면 누가 너 만나겠어?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지연은 거울을 보기도 싫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심리학자 로빈스턴은 그녀의 저서 더 가스라이트 이펙트에서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력, 감정, 자존감을 모두 잃는다고 말합니다. 사례 2. 직장 내 가스라이팅. 정우는 상사로부터 항상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팀 내 1등.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상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우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눈치채기 어려울까? 가스라이팅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그 상황을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명백한 조작과 학대를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 감정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좋은 사람처럼 포장된 가해자.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대부분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의 욕구, 약점, 성향을 파악해 자신을 이상적인 인물로 꾸며냅니다. 예를 들어, 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진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신뢰감과 애정을 느끼게 되고 이 사람만은 날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신뢰가 가스라이팅의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2. 인지부조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인지부조화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상반된 신념이나 가치가 충돌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심리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이때 우리는 보통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내가 오해했나 보지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틀렸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가스라이팅의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죠. 3. 비판에 대한 내성마비.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너 이런 건 좀 바꿔봐. 점점 너는 맨날 똑같아. 문제야. 나중에는 너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비난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결국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믿게 됩니다. 비판에 길들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거죠. 4. 주변의 무관심 혹은 조작된 시선. 가해자는 종종 주변인들과도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 피해자가 진실을 말해도
주변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며 믿지 않게 만들죠. 이른바 이중 가스라이팅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방법조차 잃게 되고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스라이팅은 외형적으로는 사랑, 관심, 충고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점점 현실 인식을 왜곡당하게 되고 내가 이상한 거겠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6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회복의 6단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한 탈출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아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한 회복 방법 6단계입니다. 1단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 없이는 그 어떤 조치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단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조작당했을 뿐이야. 2단계 감정과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가스라이팅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기억도 뒤죽박죽이 되기 쉽습니다. 매일 느낀 감정, 그날의 대화, 이상했던 순간들을 감정일기나 메모장에 기록해보세요. 예시, 오늘 또 그 사람이 내 기억을 부정했다. 내가 화내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느낀 이상함이 정당한 감정이었음을 증명해줍니다. 3단계 제3자의 시선으로 검증하기.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상담사에게 당신이 겪은 일을 말해보세요. 예,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상황이 정상이야? 제3자의 시선은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선택적으로 공유하세요. 4단계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 가능하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심리적 거리두기라도 꼭 실천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그 사람의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속으로 반복하세요. 이건 그 사람의 프레임일 뿐이야. 난 내 감정을 믿을 거야. 5단계 자기 자존감 회복 훈련. 가스라이팅은 자존감 파괴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곧 자존감 복구와 연결됩니다. 방법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글을 매일 3줄씩 써보기. 자신이 잘했던 경험, 성취한 일들을 회상하며 복귀하기. 글쓰기,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로 여기는 훈련. 핵심은 내가 나를 믿는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6단계 전문 심리상담 받기 필수 아님, 강력 추천. 가스라이팅은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깁니다. 단순한 위로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은 거의 필수입니다. 자살 충동이나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계속해서 가해자에게 끌리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는 정서적 범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나 내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관계를 점검해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